그거를 그래도 참 안타까운 게 참 가슴 아픈 게 김산이 스노바리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비유하지만 이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야단파들, 그 안에서 김산의 평가가 그닥 높지 않아요. 아직 금강산의 붉은 승려가 김충창이라고 이고 그게 김성숙이라는 게 알려졌을 때 우리가 많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김성숙은 우리가 이름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면은 국내로 돌아와서 제약이 많다 보니까 별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저분 들어와서 뭐 별것도 안 하고, 부로 갔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뭐 남자영화일보에도 좀 기사가 나오고 하지만, 글쎄요.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느끼게 된 건 뭐냐면은, 야, 그래도 김사는 니미일즈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남겼구나. 니미일즈를 만났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니미일즈를 만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죠. 중국의 어떤 의심과 또 일본의 질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속에서 김산이 솔직히 파악을 몰려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제가 그 김산을 읽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걸 김산 개인의 이야기로 만들지 말자. 니미일즈를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김산들의 이야기로 만들자. 이거 김산 개인이 아니지 않느냐. 수많은 김산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출신으로 나중에 그 약산과 있다가 거기서 그 김산은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운동에 큰 물줄기에서 빠져나와 있던 사람이죠. 좀 독재적으로 움직였던 케이스라면, 그 큰 물줄기로 예컨대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독립동맹을 거쳐서 후에는 중국공산당에 남아서 거기서 주류도 했고, 중국공산당의 뭐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올라갔었던 분을 제가, 그러니까 전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김산을 불러보니까, 우리는 김산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선생님 하면서 하는 얘기가, 김산보다 훌륭한 동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꾸 김산만 물어보니까. 뭐지 좀, 짧게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림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정을, 김산하고도 동지죠. 근데 장정을 다 하고, 정말 연안 근처에 가서 마지막 도하작전에서 희생됐어요. 이분이 살아있었으면은 그 중국 공산당 내에 조선인 최고 지도자가 됐을 뿐인데, 이분 말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무정. 팔로군의 포병창 시대 무정. 이건 최용건. 북한 정권의 부주석을 지냈는데, 오산 학교 출신입니다. 민족주의자,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죠. 이게 최용건이 다녔던 운남 강무당, 육군 강무당 터고요. 여기 강무당 책입니다. 이거는 박씨 형제라고 나오죠. 간도에서 은진중학교 졸업생인가? 그런데 그 형제분이 다 광동 봉기에서 희생이 된 아주 우수한 지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용정중학교 졸업생들. 이런 졸업생들이 무더기로 와서 광동에서 다 희생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농민군 복장인데, 농민대왕이라고 불립니다. 중국에서 팽배. 우리가 뭐가 팽배했다 할 때 그 한자 이름을 그렇게 바꿔갖고 혁명의 기운이 팽배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민군의 지도자였고, 그 김산도 저기를 따라 이제 다닌 셈입니다. 팽배의 동성에서 있고, 집은 잘 살았어요. 지주였지만 그쪽에 해명을 하고.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패션 감각 어때요?
지금 강남에 내놔도 이 사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 그거잖아도 이게 중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사진이고 영화도 됐었다. 저 영화 제목은 제가 어디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글 쓴 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복장 그대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처형됐습니다. 저 복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혁명가들의 패션 감각. 아, 옷 잘 입었어요. 우리 패션 감각이, 암살에서 보면 공유가 패션 감각 좋게 나오죠.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이게 김산이 쓴 책이에요. 책과 번역본인데, 여기 보면은 장북성이라고 나오죠. 장북성이라고, 또 무신론, 뭐 그런 것들을 번역하고 그랬는데, 책이, 예. 여기, 이 책을 저자가, 인생관이라는 건데, 산호가쿠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한자로는 좌야학입니다. 산호만화부라고 보통 읽는데, 여기는 그냥 한자식으로 발음을 해서 산호가쿠라고 읽었어요. 둘 다 통용을 했었는데, 장북성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일본 공산당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일본에서 제일 먼저 전향하고 전향자 중에서도 또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산호가쿠가 일본의 지도적인 공산주의자로 있을 때 발간한 책을 번역했는데, 내가 번역한 책의 저자가 전향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김문수 같은 사람이 80년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운동의 지도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책을 펴냈는데, 김문수가 저렇게 완전히 극우가 돼버리면 내 출판 경력에서는 이건 오점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김산이 나중에 트로츠키파로 몰려서 죽을 때 저것도 일정하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장지락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장지락이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아니다, 죽은 거 아닐 것이다. 뭐 믿을 수 없다. 이제 뭐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냐면은 3.1운동 때, 3.1운동의 주역이에요. 핵심 주역. 한위건이라는 인물입니다. 33인이 태화관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사실은 탑골공원에 갔어야 하는데 안 나갔잖아요. 33인이 탑골공원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3.1운동에서 웃긴 게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3.1운동이 평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다. 원래 서울과 평양이 동시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전국이 동시에 12시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은 선언문을 현장에서 읽기로 한 33인 그 지도자들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청년 학생들이 이분들 왜 안 나오시나? 지금 같은 핸드폰이 있었으면 막 이제 전화하면서 난리가 났겠지만, 뭐 사람 탑골공원에서 이제 태화강까지 빨리 가면 한 5, 6분이면 갈 테니까, 그거 보내갖고 이제 왜 안 오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하다가 결국 안 와버리니까 학생들이 선언문 읽고 시위를 시작했죠. 그래서 1시간 늦게 해요. 그 시위의 현장 지도자입니다. 학생 지도자 중에 몇 학교가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여기는 경성의전의 책임자예요. 의학전문학교 책임자. 그래서 3.1운동의 학생 주역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에 유학을 했다가, 그래서 의학을 포기하고, 이제 하여튼 사회과학으로 돌아서 아마 조선 현실을 구하려면, 의사보다는 이렇게 사회과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1월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방향전환론을 만들고 통일전선운동을 벌리면서 귀국을 해서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공산당 운동에서 중요한데, 저 사람은 3.1운동의 학생 주역이었으니까 굉장한, 그 당시에는 촉망받는 저명한 사람이니까 동아일보에서 스카웃을 해서 동아일보 조사부장인가 합법신분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조선공산당이 깨질 때 이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랑 그 소설, 전기를 읽어보셨으면은 생각나실 거예요. 거기 보면 김산을 모함했던 사람. 그래서 김산이 칼을 품고 죽이려고 밤에 숙소를 찾아 들어가서 단판하고 칼을 이 테이블에다 쾅 꽂아놓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눈물을 흘려서 자기가 마음이 약해져서 나왔다 하는데 독사 같은 인간이라고 아주 나쁘게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책에는 H라고만 돼 있어요. H의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한의건이에요. 참 인연이 묘하죠. 둘 다 게다가 의학전문학교를 다녔잖아요. 협화의대를 다니고 북경에서 아주 좋은 의대였고 한의건은 경성의전의 대표 선수였고 둘 다 혁명의 길을 나서면서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한 그 젊은이들이 비슷한 경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악연으로 만났습니다. 아리랑 영화에서는 전 어떤 그 김산의 어떤 내적인 성숙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인데 이 한의건하고 김산의 악연이 계속돼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김산이 저기서 살아남고 광동권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아주 가진 고생 끝에 살아남아서 북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 북경 지부 입장에서는 광동권민에 참여했었던 노혁명가니까 거기서 노라는 건 나이가 많다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혁명가니까 중책을 맡았는데 한의건이가 탈출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심사 책임자가 김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아니요, 다 일망타진 잡혀가는 마당에 하급 조직원도 아니고 당연 책임비서이자 이름이 알려진 한의건이 어떻게 조선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거 뭘 의심했을까요? 이 자식 밀정하냐? 그 밀정이라는 의심이 여러분은 안 겪어보셨겠지만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게 그 밀정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민생반 사건이라는 거. 제가 대학 7, 8학번인데 그 무렵에 그랬어요. 대학교에 가보면은 우리 국사학과 한 30명 한 학년이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딱 아침에 오면은 선배나 뭐 우리 친구 중에 이제 나보다 더 깊숙이 운동권에 개입해 있었던 친구가 그 친구가 야야야 선배가 이렇게 딱 불러갖고 하니까 아무게 좀 이상하니까 지켜봐라. 우리 동급생인데 뭐 어떻게 형사하고 만나는 장면은 누가 봤다. 뭐 형사를 불러내서 거나 길 없는 놈 잡아 세워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딱 해서 저거 프락치아니 그때는 프락치로 말을 썼는데 프락치아니 이렇게 봐라. 여러분 프락치 사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유시민이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유시민이 유명해진 게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란 거예요. 프락치도 몰린 사람을 굿 때린 놈은 딴 놈이에요. 그 놈도 내 대학 동기인데, 때린 놈은 딴 놈인데, 그걸 유시민이가 뒤집었었죠. 그리고 전단 정권 입장에서 학생운동이 이렇게 폭력적이다, 이제 하는 그걸 덮어씌우기 위해서 했고, 유시민은 그런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항소이유서, 감옥 안에서 쓴 아주 80년대를 대표하는 명문이죠. 그 항소이유서를 쓴 거고 그랬는데, 우리 그 시절에도 프락치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컸어요. 우리 시절에도.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우리는 그때 학생운동 조직에 프락치가 들어와 봤자 최악의 경우가 학교 잘리는 거예요. 감옥도 그렇게 오래 살 것도 아니야. 감옥까지 안 가고 구류 살거나 조직은 깨지겠죠. 그 정도예요. 그리고 학교 잘리거나 무기정학 받고. 그런데도 프락치에 대해서 공포가 그렇게 벌벌벌벌 떨 정도로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는 죽고 사는 거예요. 27년도 광동권을 봉기한 게 상해 구테타에서 거기서 몇천 명이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그리고 광동권민에서도 몇천 명이 죽었고. 그래서 혁명적인 어떤 적대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거기서 프락치였다면은 그거는 죽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의건이 탈출을 했는데 조선공산당이 살아있으면 당적 조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공산당은 다 깨져서 신문에 났고 다 깨져서 고문당해서 국내에서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한의건이야 내가 책임비서였어 하고 나타나서 나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심사 보류가 된 거죠.
이상하다. 그러니까 한의원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정말 가진 고생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왔는데 자기를 안 믿어주고 의심을 하니까 한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확 열받았겠죠. 그렇게 됐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김산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근데 중국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조선 사람이야.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 관계가 탄로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일본 경찰한테 넘겨버렸어요. 일본 영사경찰이 그 당시에 중국에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있었는데 일본 영사관 쪽에 넘겨서 그랬더니 일본 영사관에서는 잡아갖고 조선으로 보내버렸어. 근데 조선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자식이 보니까 조선에서는 한 게 없거든요. 중국에서만 활동했는데 그거는 또 증거가 별로 없어요. 광복공명 같은 게 증거가 뭐 있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한 게 항일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국공합작이니 혁명에 참여하고 뭐 그랬으니까 중국 내 뭐 조선총독부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 버렸어. 그걸 풀어줬으면 야 가만 그거 풀려났다 하면 야 신난다 예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북경으로 다시 왔더니 어떻게 되냐면 통제들 다 잡혀가서 죽는데 저 새끼는 어떻게 해서 풀려났어가 됐죠. 그러니까 김산이 한의원을 의심한 거 근거 없는 의심 아니에요. 분명히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산은 더 의심을 받을 존재가 되어버렸잖아. 김산의 그 후에 행적으로 보면은 김산이 스파이가 아니었던 건 분명하죠. 아리랑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나서 토로하고 얘기한 거 보면은. 그런데 하여튼 우연히 풀려났는데 북경을 갔더니 저 새끼는 일정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의원은 아마 검열을 통해서 조회할 수 없지만 한의원에 여러 가지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활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의심을 풀고 당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한의원이 승진을 해서 조선인 입당하는 사람의 당적 심사를 한의원이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거꾸로 됐잖아. 근데 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김산이 그렇게 풀려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시에 중국에서 잡힌 동지들은 다 죽거나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풀려나서 조선까지 갔다가 풀려났다 하니까 이 자식은 충성을 맹세하고 풀려난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으니까 입당을 거부했습니다. 난 그거 거부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입당을 시키더라도 몇 달이고 1년이고 지켜본 다음에 입당을 해야지 축구 사는 판에 어떻게 옛날 인형 갖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광동 꽃민에서까지 했던 그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원한을 푼 거예요. 그리고 한의건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가 옛날에 한의건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김선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원한을 품고 한의건을 죽이려고 숙소에 칼을 품고 들어가서 칼을 꽂았어요. 한의건 입장에서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오해와 하여튼 어쩐지 한의건이가 눈물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김선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나왔는데 그 악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선은 그로부터 당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의건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활동을 해서 이 한의건의 부인인 장수함인데 둘이 굉장한 혁명가가 됐고 제가 그 사진은 여기 파트에 넣어 있는데 한의건이 중국에서 쓴 이름이 이철부예요. 강철철자. 그리고 광우철학이라고 해서 또 팜플렛도 냈고 조선공산당 재건운동도 열심히 했고 이제 그런데 그 이철부인데 그 이철부가 중국의 그 어떤 이입삼 노선이라고 해서 리기산 라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좌경, 맹동, 폭동주의가 있는데 거기에 맞섰던 인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이입삼 노선이 채택이 돼서 폭동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패하고 희생도 크고 잘못된 노선이다 판정을 받으니까 한의건의 철부 노선이 재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재평가를 받고 해서 하여튼 활동을 하다가 이분도 연안으로 갔어요. 참 악연이죠. 김산이 연안으로 갔을 때. 근데 이철부는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 내에서 나름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리밀즈가 이철부를 만난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리밀즈가 쓴 기록에 리 텟부를 만났다라는 리 텟부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철부를 그 중국식 발음으로 읽은 거죠. 근데 이철부가 한유건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때는 아무도 주목을 못하고 그냥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철부예요. 이철부는 거기서 한유건은 김산이 연안에 도착했을 무렵에 이미 연안에 와 있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됐어? 이철부라는 사람, 김산이 나타나서 나를 당적을 복구시켜 주시오 하면은 그거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틀림없이 한유건한테 물어봤겠지. 너 쟤 알지? 그때 내가 심사 보류시켰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후에 김산의 활동을 갖고 그게 뭐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니까. 그럼 역시 보류가 됐을 거고. 김산은 연안까지 갔는데 보류가 되고. 둘이 연안에서 만났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악연이 그렇게 또 이어져요. 그리고 이철부는 연안에서 폐병이 악화돼서 죽습니다. 폐병이 악화돼서 죽고 김산은 살아남아서 당적심사 회복을 기다리다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이철부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독립투사인데 김산은 참.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